이 시간에도 컴퓨터 시스템 관리 부분을 더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하드웨어를 지난 시간에 봤었습니다. 하드웨어를 중앙처리 장치, 주기억 장치, 보조기억 장치, 그리고 기타 기억 장치를 살펴봤고, 오늘 이 시간은 입출력 장치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입력 장치의 종류는 잘 알고 있는 키보드, 마우스, 스캐너, 그림을 입력받는 스캐너, 자, 그리고 OMR, 여러분이 시험에서 답안을 마킹할 때 OMR 카드에다가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마킹을 합니다. OCR, 전기요금, 어떤 요금에 대한 지로가 발생되잖아요. 지로용지. 거기를 우리가 OCR이라고 해요. 자, MICR, 수표, 우리가 은행에서 발행하는 수표를 읽어드리는 걸 바로 또 MICR이라고 하고요. BCR, 바코드 판도키는 여러분 마트에서 물건을 계산할 때 찍으면 정보가 나오죠. 그래서 계산을 하는 그 물건의 정보가 있는 BCR이 있고요. 설계 도면을 입력받는 디지타이저,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도 사진 찍어서 입력받으니까요. 자, 그리고 터치 스크린이 있습니다. 자, 터치 스크린은 여러분이 어떤 가게에 음식을 주문을 하려고 할 때 점원한테 하는 게 아니라 그 모니터 화면을 보고 이렇게 음식 주문을 한 적이 있었을까요? 자, 그런 내용 혹은 박물관이나 뭐 안내소, 관광 안내소라든지 갔을 때 사람이 없이 화면으로만 안내를 받는 것. 이걸 우리가 키오스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크린을 직접 손으로 터치하시면서 어떤 정보를 입력하고 또 정보를 확인하고 무인 안내 시스템에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런 입력 장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출력 장치 중에서도 모니터에 대한 용어를 보도록 할게요. 모니터는 화면을 띄워주다 보니까 해상도라는 개념이 또 있거든요. 해상도, 선명한 정도. 자, 픽셀, 화소라는 거는 이 화면을 이루는 점을 얘기합니다. 화면을 이루는 최소의 단위가 되는데 이 점이 픽셀이 화소가 많을수록 우리는 더 선명하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휴대폰의 카메라를 얘기할 때도 몇백만 화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재생률, 리프레시 레이트입니다. 자, 재생률은 그 화면을 이루는 픽셀 점이 계속 빛날 수 있도록 1초당 재충전하는 횟수를 얘기합니다. 단위예요. 점 간격, 도트 피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점은 픽셀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픽셀이 많을수록 선명하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간격은요. 점과 점 사이의 간격은 좁아야지 많이 표시할 수 있겠죠? 넓으면 많이 표시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 점과 점 사이의 간격, 공간으로 이 간격은 가까울수록 좁을수록 점을 더 많이 찍을 수 있으니까 해상도가 높다라고 합니다. 해상도는 선명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렇게 단위를 얘기를 해요. 그 픽셀의 수가 가로 픽셀 수 곱하기 세로 픽셀 수가 수치가 많은 걸 얘기해요. 가로에 점이 많이 있고 또 세로에 점이 있는 거. 이렇게 가로 곱하기 세로 픽셀 수로 우리는 해상도가 높다, 낮다 이렇게 합니다. 자, 참고로 화면의 크기는 인치라는 걸 쓰죠. 네, 모니터, 뭐 텔레비전 이런 걸 인치라고 할 때 대각선기를 인치라고 하는데 요거는 참고로 알아두시고 우리는 픽셀이라는 용어, 우리 해상도에 대한 얘기 보시고요. 자, 다음 출력 장치 프린터가 있죠. 프린터. 자, 종이로 출력하는 프린터도 우리는 크게 두 개로 보고 있어요. 충격식 프린터, 비충격식 프린터. 충격식은 뭔가를 충격을 간다, 뭔가를 때린다, 두드린다, 그래서 소음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사용하지 않는 예전에 이제 프린터가 될 거예요. 잉크 리본을 헤드로 두드려서 인쇄하는 방식이다. 소음이 크고 인쇄 품질이 다소 떨어진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타자기 같은 어떤 것처럼 뭔가 두드려 그래서 표시하는 그런 프린터라고 볼 수 있겠고요. 비충격식은 물리적인 충격을 가하지 않고 열이나 잉크를 뿌려서 인쇄하는 방식으로 소음이 없다. 속도도 빠르고요. 자, 그래서 열전사, 감열 프린터 이런 거는 여러분의 뭐 영수증 같은 거 출력하는 프린터 용지가 되고 잉크젯 프린터, 레이저 프린터 요거는 이제 사무실에서 많이 쓰고 있는 프린터가 되겠습니다. 충격식 프린터, 비충격식 프린터 이렇게 구분을 해봤어요.
자, 다음은 기타 장치입니다. 자, 기타 장치. 롬 바이오스가 나왔네요. 지난 시간에 바이오스, 롬을 할 때, 우리 주기억 장치에는 롬과 램이 있는데, 이 롬은 오직 일구수만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의 중요한 파일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파일 대표적인 게 바로 바이오스라고 해서 이 바이오스는 롬에 저장되어 있다 였어요. 물론 플래시 롬에 저장되어 있으면 내가 수정도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업그레이드의 개념이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제 바이오스가 롬에 있다 해서 롬 바이오스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등장했습니다. 그때 언급하지 않았던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바이오스 롬에 저장되어 있는 시스템의 중요한 파일인 바이오스는 바로 이거입니다. 컴퓨터의 기본, 베이직, 입출력, 인풋, 아웃풋 시스템이며 부팅에 관한 정보, 부팅과 우리 컴퓨터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중요한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주변 장치와 운영 체제 간의 데이터 흐름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실행이 돼요. 여러분의 컴퓨터에 전원을 키잖아요. 전원을 키면 바이오스가 실행이 됩니다. 부팅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내가 시스템을 점검을 하는 거죠. 그런데 혼자만 하는 건 아닙니다. 바로 POST, Power on Self Test라고 해서 자체 진단 프로그램. 자, POST가 또 자체 진단 점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부팅이 될 수 있는지 점검을 하는 겁니다. 자, 바이오스, POS의 도움을 받아서 시스템을 점검하고 구성하여 주변 장치들을 초기화해서 부팅이 차라락 정상적으로 되게끔 이렇게 해주는 파일입니다. 그런데 또 얘네들만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바로 다음에 있는 CMOS라는 겁니다. 자, CMOS도 바이오스, 자, 부팅할 때 바이오스가 POST도 자가 진단하고 CMOS라는 걸로 또 설정할 수가 있는데 CMOS는 바이오스의 여러 사항을 설정하는 것으로 메인보드 컴퓨터에 있는 기판요 메인보드의 내장 기능 설정 및 주변 장치에 대한 정보를 기록합니다. 여기서도 뭔가가 설정이 잘못되면 부팅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뜻인 거죠. 여러분이 하실 수 있어요. 부팅을 진행하는 중에 F2키를 누르면 내가 CMOS 설정을 할 수 있는 창이 생깁니다. 거기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게 있어요. 시스템, 날짜, 시간. 나는 작업 표시줄에 있는 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여기까지? 근데 여기서도 아주 근본적으로 시스템, 날짜, 시간을 변경할 수도 있다는 뜻이고요. 하드디스크 유형이라든지 부팅 순서, USB 관련. 자, 나는 부팅을 할 때 나도 모르게 USB를 꽂아놓고 부팅을 한 거예요. 근데 이 USB에 꽂혀져 있어서 부팅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USB를 빼야 된다든지 아니면 USB가 꽂혀 있더라도 무시하고 부팅을 정상적으로 해다오라고 이런 것도 설정할 수 있어요. 전원 관리라든지 그래서 이 CMOS도 부팅에 관한 거라든지 우리 운영체제에 관한 어떤 설정 내용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실 수도 있답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바이오스 기본 입출력 시스템이라는 바이오스 부팅 때 부팅 컴퓨터 전원을 키면 부팅 때 필요한 건데 이 POST, CMOS 이것도 다 부팅 때 필요한 파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자, 그리고 또 기타 장치에서 USB 포트가 있습니다. 우리 본체에 꽂을 수 있는 그런 포트의 USB는 우리가 많은 장치를 할 수 있어요. 입력, 출력 장치도 있고 혹은 뭐 USB 메모리 등도 있다는 거죠. 자, USB 포트는요. 예전에 쓰던 직렬, 병렬, 동그랗게 핀이 꽂혀져 있다든지 네모나게 핀이 꽂혀져 있는 이런 포트보다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허브라는 걸 사용하면 주변 장치를 최대 127개까지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핫 플러그인, 자, 전원이 켜져 있어도 USB 포트에 꽂아도 됩니다. 인식을 합니다. 무리가 없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전원이 켜져 있을 때 장치를 추가하고 또 혹은 제거해도 된다. 플러그 앤 플레이, 하드웨어 자동 인식이죠. 내가 어떤 장치를 꽂으면 얘가 자동으로 인식해. 별도로 설정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였고요.
USB를 널리 많은 영역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전송 속도도 이제 좀 따라줍니다. 점점점 빠르게, 전송 속도가 빠르게 버전이 업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포트 색상으로 좀 구분을 하고 있다. 그래서 USB 2.0 시절에는 검정, 흰색이 주로 있었고요. 3.0 이상에는 파란색 계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포트 색상이요. 또 하나, HDMI. 자, HDMI는 약자를 적어 놓지 않았는데 HDMI는 어디서 여러분이 봤을까요? 텔레비전 리모컨 이렇게 조종을 하시면서 이걸 보셨을 수도 있어요. 뭐 외부 입력을 한다든지 여러분의 그 셋탑박스에 어떤 영상물을 컨텐츠를 검색을 한다든지 할 때 잠시 이 용어가 우리 집은 그 텔레비전 오른쪽 위에 뜨더라고요. 자, HDMI는 무엇이냐? 영상과 음성을 하나의 케이블로 전송하는 디지털 포트이다. 셋탑박스 여러분이 그 통신회사에서 가입되어 있는 셋탑박스 있잖아요. IPTV 보시잖아요. 그 셋탑박스나 아니면 어떤 플레이어에 있는 정보를 여러분의 TV에다가 보고 싶게 보여줄 수 있게 연결해 주는 거. 그게 바로 HDMI라고 합니다. 자, 다음 하드웨어 관련 용어를 보도록 할게요. 하드웨어 관련 용어. 자, interrupt. 자, interrupt는 컴퓨터의 정상적인 작동 중에서 특수한 상태. 자, 여기서 특수한 상태는 썩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예기치 않은 오류를 얘기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신호를 발생해 주는데요. 이 예기치 않은 일은 참 많아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전원, 뭐 정전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케이블이 빠졌을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렉이 걸린 거죠. 마우스도 키보드도 전혀 움직이지 않고 창도 안 닫히고 아무 키도 안 먹히고 이런 경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면 일단 컴퓨터 진행이 안 됩니다. 작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터럽트가 발생되면 작업 중인 프로그램을 잠시 중지할 수밖에 없겠죠. 중지하시고 그 인터럽트를 먼저 처리를 한 다음에 다시 원래의 프로그램을 처리하는 원리입니다. 만약에 전원이 나갔어요. 그러면 전원을 점검을 하고 케이블을 점검을 하시고 프로그램이 멈췄어요. 그러면 우리가 강제 종료하는 거 기억하시죠? 강제 종료. 작업 표시줄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누르면 작업 관리자에 가서 여러분이 그 프로그램을 강제로 종료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처리하시고 다시 하시던 일을 하시면 됩니다. 그걸 바로 interrupt라고 합니다. 다음 용어는 IRQ예요. 자, IRQ의 I가 interrupt, 자, 그리고 request. interrupt가 발생하면 신호를 보내줘야 돼요. 이런 인터럽트 걸렸어 라고 신호를 보내는 걸 바로 IRQ라고 합니다. 데드락. 자, 영어에 dead라는 게 있고요. 또 우리말로 교착 상태라고 하는데, 자, 이거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제가 A라는 자원이 있어요. 제가 쓰고 싶어요. 그런데 옆에 사람, 또 옆에 사람, 또 그 옆에 사람도 그 A라는 자원을 쓰고 싶대요. 그래서 서로가 그 A라는 자원을 쓰겠다고 막 기다려. 근데 계속 기다리고 서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아무도 그 A라는 자원을 못 쓰게 되는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자, 둘 이상의 프로세스들이 컴퓨터의 어떤 CPU들이 다른 프로세스가 차지하고 있는 자원을 서로 하겠다고 서로 무한정 대기하는 상태로 있다 보면은 결국에는 아무도 사용할 수 없는 그래서 바로 진행이 중단되는 상태가 된다. 이런 걸 데드락, 교착 상태에 빠졌다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자, 다음은 DMA입니다. 자, 다이렉트, 직접, 메모리, 주기억 장치, 액세스, 접근한다, 직접, 주기억 장치에 접근한다. 자, CPU를 거치지 않는답니다. 우리 CPU 중앙 처리 장치는 모든 장치에 대해서 통제해야 돼요. 관리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CPU를 거치지 않고 주기억 장치와 입출력 장치 사이에서 데이터를 주고받는다. 그래서 고속으로 대량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으며 주기억과 입출력 장치 사이에요. 그리고 CPU의 부하를 줄여줄 수 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직접 주기억 장치로 접근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다. 이걸 DMA라고 합니다. 채널이에요. 자, 채널은
CPU 대신에 입출력 장치, 키보드, 뭐 프린터 이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자, 입출력 장치 동작을 수행하는 장치이다. 그래서 여기도 내가 CPU가 다 관여를 해야 되는데 이 채널이라는 아이가 입출력 장치 동작을 수행을 하고 나중에 보고해 주는 거죠. 출력했어.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드웨어 관련된 용어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소프트웨어를 볼게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요. 자, 우리가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는 두 개로 나온다 그랬죠? 시스템 소프트웨어 한마디로 운영체제, 윈도우, 그 다음에 응용 소프트웨어, 업무를 위해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들. 자, 그래서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제어 처리라고 두 개로 나눴지만 좀 더 우리가 알기 쉽게 요 세 개로 또 풀어봤어요. 자, 운영체제, 우리 윈도우를 얘기합니다. 사용자가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편리함을 주는 중개자 역할을 하는 필수적인 프로그램이다. 윈도우죠. 언어 번역 프로그램. 자, 언어 번역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만든 명령어. 자, 우리가 만드는 거는 뭐 ABCD, 가나다라 이런 명령어겠죠. 하지만 기계는 그걸 모르잖아요. ABCD, 가나다라를 아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기계어로 바로 0101 이진수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사용자가 만든 명령어를 기계가 아는 기계어로 변환해주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유틸리티 프로그램. 자, 유틸리티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도구. 그래서 컴퓨터 사용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 또 도구에 가까운 프로그램. 도구라고 하는 경우는 있으면 편리합니다. 없으면 좀 불편하겠죠. 근데 없다고 해서 컴퓨터를 아예 못 쓰는 건 아니에요.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고 우리 윈도우에서는 우리 뭐 C 드라이브 같은 드라이브를 최적화하는 거. 요 최적화 다음 시간에 우리 배우게 되고요. 보조 프로그램, 그다음에 압축하고 파일에 관한 거. 요런 내용을 우리는 유틸리티, 물론 이것 말고도 더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도움을 주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우리는 유틸리티, 윈도우에 설치되어져 있고요. 다음 응용 소프트웨어가 우리 나는 업무가 문서 작성을 해요. 엑셀 작업을 해요. 자료 관리를 해요. 발표 자료를 만들어요. 그림을 그려요. 뭐 등등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응용 소프트웨어라고 하죠. 자, 소프트웨어는 저작권. 내가 만들었는데 나는 돈을 받고 팔아야 되겠어. 아니야, 무료로 다 제공할래 라고 해서 저작권에 따라서 소프트웨어를 분류를 해놨거든요. 굉장히 많습니다. 자, 굉장히 많지만 제가 이 파란색으로 핵심 단어, 키워드를 좀 표시해 놨으니까 그렇게 암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상용 소프트웨어. 상용은 정식으로 구매한 거예요. 돈을 주고 정식으로 구매한 유료 소프트웨어가 되고요. 프리웨어, 프리는 공짜입니다. 그래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요.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거. 이걸 이제 프리웨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쉐어웨어, 일정 기간이 무료입니다. 일정 기간 후 한 달 동안만 쓰고 돈 주고 사야 됩니다. 일정 기능, 10개의 기능이 있으면 한 5개, 6개 정도만 쓸 수 있다. 이런 뜻인 거죠. 어떤 기간이나 기능에 제한을 두고 무료로 사용합니다. 나중에 사게끔 유도를 하는 거죠. 애드웨어는 광고입니다. 그래서 이 광고를 보는 조건으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고요. 데모는 홍보입니다. 데모는 홍보, 그래서 홍보를 위한 목적으로 만든 거죠. 여기도 뭐 일정 기간 기능이 무료라고 하지만 이거보다는 홍보의 키워드로 잡으시면 되겠어요. 트라이얼 버전, 체험판입니다. 체험판으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알파 버전, 베타 버전이 있어요. 자, 알파와 베타는 둘 다 테스트를 위한 겁니다. 자, 테스트를 위한 건데 그 대상이 누구냐를 본다면 회사 내에 우리 회사 사람들을 일단 먼저 테스트해서 출시해야지 한다면 회사 내에서 테스트할 목적은 알파가 되고요. 그 다음 베타는 이제 일반인에게 평가를 받고 또 출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 대상이 회사 내는 알파, 일반인에게는 베타, 평가하는 버전이었습니다. 패치 프로그램은 이미 뭔가를 다운받았어요.
A라는 프로그램을 다운받았는데 일부 수정을 해야 돼요. 오류가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성능을 좀 향상시켰어요. 그래서 전체를 또 다운받는 게 아니라 그 일부만 변경하기 위한 걸 패치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이 패치는 업그레이드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이미 받아놓은 프로그램의 일부만 업그레이드 할 거기 때문에 패치는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번들. 번들은 어떤 이제 소프트웨어를 구매했을 때 무료로 끼워주는 걸 번들이나 끼워준다입니다. 오픈소스. 자, 오픈소스, 소스가 공개되어 있대요. 소스, 내가 어떤 프로그램 만들었는데 소스를 공개 만천하에 그래서 수정하실 수 있는 분은 수정하세요 라고 이제 편하게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뭐 공공의 목적으로 소스를 공개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소스가 공개되었다. 오픈소스. 이렇게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뭐 버전이 있지만, 많은 소프트웨어가 있지만, 여러분의 키워드, 핵심 단어로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여기서 잠깐. 아직 뭐 외우지도 않았는데, 그죠? 외우지도 않지만, 한번 살펴볼게요. 기억할 수 있을런강. 자, 저작권에 따른 소프트웨어 분류 중에서 정식 프로그램 발표 전에 테스트를 할 겁니다. 아까 테스트 할 때 뭔가 두 개가 있다 그랬는데 그 대상이 일반인이면 알파일까요? 베타일까요? 알파일까요? 베타일까요? 바로 베타죠. 회사 내에는 알파, 일반인에게는 베타. 테스트할 목적으로 일반인에게 테스트하는 베타 한번 살펴봤습니다. 기억하셨죠? 자, 다음 내용은요. 프로그램을 짰어. 우리가 전문적인 프로그래머는 아니지만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이걸 실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계가 알아듣는 언어로 번역을 해야 돼요. 자, 나는 A라는 글자를 적었지만 기계는 A를 모를 수도 있거든. 자기가 아는 010101로 번역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이런 과정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원시 프로그램. 자, 원시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여기 있네요. 사용자가 작성한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입니다, 여러분. 더 명령어는 엄청 복잡할 수도 있지만, 자, 저는 예를 들어서 sum이라는 명령을 했어. 합계라는 명령을 했어. 그리고 A, B, C를 더하겠습니다. 라고 내가 프로그램을 짠 거예요. 근데 요거는 아직 기계가 몰라. 그래서 번역이라는 걸 합니다. 기계어로 번역하는 걸 얘기하고요. 기계어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목적 프로그램이라는 게 생겨요. 목적 프로그램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목적 프로그램을 링커라는 걸 해요. 자, 링커는 실행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과정, 이걸 링커라고 합니다. 실행 직전인 거죠. 아직 실행이 된 건 아니고. 그래서 다음 내용이 모듈이거든요. 모듈은 실행 가능한 상태를 이제 모듈이라고 해요. 링커라는 작업을 해서 모듈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실행을 해야 되는데 실행은 어디서 합니까? 주기억장치, 램, 주기억장치에서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불러와야 돼. 자, 불러온다는 말을 우리는 한글로 적재, 실른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주기억장치로 일단 불러와, 옮겨와, 적재해, 그리고 난 다음에는 주기억장치가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썸의 결과가 뭐 10이야 그러면 10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됐나요? 내가 만든 프로그램을 원시 프로그램, 기계어로 번역하는 번역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목적 프로그램이 생기고 실행 가능한 모듈이 되기 위해서 링커라는 작업을 했고 그리고 주기억장치에 로더 불러와서 실행합니다. 그렇게 되는 게 바로 언어 번역 과정입니다. 제가 얘기한 거는 그냥 아주 쉽게 얘기한 것 같지만 여러분이 또 단어가 워낙 낯설다 보니까 또 기억, 순서를 또 보셔야 되겠어요. 자, 번역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언어 번역 프로그램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컴파일러, 인터프리터, 어셈블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를 먼저 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파일러랑 인터프리터예요. 일단 컴파일러랑 인터프리터의 차이는 번역하는 단위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컴파일러는 전체를 한꺼번에 예를 들어 내가 10줄을
적었어. 10줄을 한꺼번에 번역한다는 뜻이고요. 인터프리터는 행 단위로 10줄을 적었지만 한 줄씩 번역하는 겁니다. 그러면 번역 속도는 한 줄씩 번역하는 인터프리터가 빠른 거예요. 그러나 실행 속도는 컴파일러가 빨라요. 한꺼번에 훅 해버리다 보니까 그 주기억 장치가 실행하는 속도는 컴파일러가 더 빠릅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처리하다 보니까 목적 프로그램, 기계어를 생성하는 목적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요. 인터프리터는 한 줄씩 번역하다 보니까 생성하지는 않습니다. 됐나요? 자, 컴파일러랑 인터프리터 번역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여러분이 비교를 꼭 하셔요. 그래서 번역 단위가 전체다, 한 줄이다. 자, 빠름을 비교해 보세요. 번역 속도는 인터프리터가, 실행 속도는 컴파일러가 빠르답니다. 이렇게 언어 번역 프로그램을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내용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소프트웨어입니다. 저작권에 따른 소프트웨어, 쌍용 소프트웨어는 유료, 프리웨어는 무료, 쉐어웨어는 일정 기간만 무료, 애드웨어는 광고를 보겠다, 데모는 홍보, 트라이얼은 체험판, 알파는 회사 내에서 테스트, 베타는 일반인에게 테스트, 패치는 일부를 변경한다, 업그레이드한다, 번들은 무료로 끼워준다. 오픈소스는 소스가 공개되어 있어서 누구든지 수정할 수 있다. 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내용이 있었고 용어도 좀 많이 있었지만은 이 부분만큼은 꼭 기억을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